2주차 디지털 지도와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데이터 기반의 동적 지도 구현 원리를 이해하고 마커 표출 시에 하드 코딩이 아닌 데이터 구조의 설계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커와 팝업 기능을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HTML 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HTML 중에 태그 중에 주요 많이 쓰이는 주요 태그의 태그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그 같은 경우에는 HTML 태그가 있는데 이 HTML 태그는 HTML 문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최상위 루트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시작할 때 항상 HTML로 시작하는 태그가 있어야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헤드 태그가 있는데요. 이 헤드 태그는 문서의 메타데이터, 제목이나 어떤 설정, 그리고 외부 파일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 헤드 태그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 예시를 보면 헤드라고 되어 있고 타이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의 제목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타이틀, 기후 지도, 그리고 다시 타이틀로 슬래시로 타이틀을 닫아주면 이 하나가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도 항상 헤드 슬러시로 같이 종료를 해줘야 이 태그가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디입니다. 이 바디는 웹 브라우저 화면에 실제로 나타나는 모든 컨텐츠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웹에서 표출되게 되는데요. 바디라고 하고 실제 내용물들, 이 아래에 나오는 태그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H1부터 H6까지 있는데요. 이 H 같은 경우에는 제목, 헤딩을 나타내고 숫자가 작을수록 글자가 커집니다. H1이 제일 크고 H6이 글씨가 제일 작습니다. DIV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콘텐츠 구획을 하고 그룹화할 때 쓰는 박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틀로 되어서 DIV하고 ID는 맵이라고 하면 이 맵이라는 아이디로 한 구획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도가 들어갈 곳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 저희가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그 문구를 넣거나 아니면 하이퍼링크를 넣거나 하는 것을 다 이 div 틀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 틀은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P의 경우에는 단락을 나타내고 본문 내용, 문구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줄바꿈과 여백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나 파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생성해 줍니다. 옆에 A하고 href는 그리고 여기 주소를 써주게 되면 주소를 써주고 이 안에 리플릿이라는 네임을 써주고요. 이름을 써주고 뒤에 다시 슬래시 A로 이 태그를 닫게 되면 이 리플릿이라는 문구를 누르게 되면 표출할 때 이 리플릿이 표출이 되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리플릿 js.com 이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IMG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고요. 이 IMG의 특징은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 소스, 그 파일명을 쓰고 이 ALT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 문구가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 위에 것들은 다 닫는 태그가 있는데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넣기만 하기 때문에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리고 UI, LI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목록과 항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UI, 그리고 UI의 LI,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내게 되고, 스크립트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올 때도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HTML이라고 시작을 하고 들여쓰기로 줄을 넣어줍니다. 헤드 있는 것처럼 페이지에 타이틀이라는 정보를 넣고요. 우리는 타이틀에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을 넣겠습니다. 제목으로.
정의를 해두고 다시 닫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헤드도 닫아주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헤드, 문서의 메타데이터에 타이틀 제목을 넣은 거죠. 다음으로는 바디라는 바디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안에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넣어 볼 텐데요. 여기 타이틀 제목과 H1 제목이 다른 게, 이 타이틀 제목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탭 화면이 있죠. 탭 부분. 그 탭 부분에 이 연습이라는 제목이 적히고요. 이 H1부터 H6까지는 실제 내부, 본문 내용에서 제목이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목 1, 시작해서 제목 4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목 2, 약간 4, 4라고 해주고, 다음으로 또 뭘 해볼까요? div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안 해봤던 a를 해보겠습니다. a, href 하고 는 http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겠죠. 네이버닷컴 또 우리가 나올 텍스트는 네이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는 네이버만큼 많이 쓰는 구글을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먼저? 그래서 얘를 저장할 때 우리가 연습이라고 저장할게요. 연습.html. 저는 지난해 실습할 때 있어서 다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이렇게 노트 플러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쓰면 HTML 확장자에 맞춰서 자료가 태그의 색깔이 변하죠. 여기서 지금 HTML 태그를 확인한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걸 안 써줘서 이걸 다시 써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을 찾아보면 연습이 여기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 여기 지금 이걸 우리가 쓴 거랑 같이 볼게요. 이 헤드의 타이틀 연습이 어디 갔냐면 요 위에 이 브라우저 탭에 있죠. 탭에 연습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바디에 적었던 H1부터 H4까지가 제목이 이렇게 점점 번호가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뒀죠. 지금 네이버를 적었을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클릭하면 해당 네이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을 클릭하면 이제 구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HA를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HTML 메모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 HTML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는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주로 했던 나중에 계속 쓰게 될 HTML 태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고 이미지 소스에 이미지 파일명을 써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 파일이 없을 때 서울 전경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뒤에 스타일 부분이 CSS입니다. 그래서 그 HTML 웹 화면에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장평이나 그리고 높이를 정의를 해주고 이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블럭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디스플레이 블럭은 CSS 명령어로 이제 이미지 영역에 대한 우리가 여기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왜 해주냐면 원래 이미지의 경우에는 인라인이라고 해서 글자처럼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옆에 이게 인라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미지 옆에 글씨가 옆에 붙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만약 타이핑을 하면 그 옆에 타이핑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 하나만 딱 그 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글자처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실제 글씨가 쓰여지지 않고 바로 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영문에 소문자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소문자는 글자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소문자 글씨를 고려를 해서 아래쪽에 약간의 여백이 생깁니다. 근데 블럭으로 하게 되면 이 여백이 없이 완전히 꽉 채워지는 거죠. 꽉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이미지를 넣을 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아래 있는 건데요. 인라인은 영어 소문자 G나 Y처럼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글자들을 위해서 이미지 아래에 아주 작은 여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여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지 획성을 블럭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이 예시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없는 거는 이미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미지를 찾아서 넣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를 넣었는데 화면이 나오죠. 화면이 나왔을 때 보시면 이게 저희가 기본 디폴트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고 이런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에 빨간색이 보이시죠? 빨간색 줄이 선이 보일 텐데 이게 사실 선이 아니라 여백 때문에 생기는 빨간색입니다. 그 밑에 아래는 이제 블럭으로 인라인으로 설정을 해줬을 때 보면 이 네모 박스 안에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빨간색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보이는 이유는 이 검은색 테두리가 우리가 이미지를 정해준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배경색을.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 블럭이 아니다 보니까 이만큼의 여백을 남겨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빨간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블럭으로 정의를 해줬을 때는 아예 이런 여백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틀에 딱 맞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줘야 이런 꽉 차는 화면을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구조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객체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도에 표현할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생성하는 게 데이터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객체가 있고 배열이 있습니다. 이 객체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물의 여러 속성을 키와 값과 같은 쌍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키와 값이 있죠. 아마 우리 파이썬을 배워봤다면 지금 사전형과 데이터가 되게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전형에서도 키값과 키와 그 안에 있는 값이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괄호로 묶는 것까지 똑같죠. 그래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개별 관측소의 속성, 뭐 서울 관측소로 가면 그 서울 관측소로 난 이름, 그리고 위도, 경도, 그리고 그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값, 이런 것들을 각각의 키 값으로, 이름은 서울 관측소, 위도는 뭐 35도, 경도는 126도, 값은 뭐 CO2 농도라고 하면 뭐 320, 뭐 440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배열의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객체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줍니다. 여기 예시처럼 우리가 이걸 하나의 객체를 했죠. 그럼 이 객체 1에는 이 키와 값으로 쌍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객체 2에는 다른 키와 값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여러 개가 있고 나열을 하고 그거를 대괄호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순서대로, 이 들어간 순서대로 이 객체들이 배열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관측소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나중에 반복문을 사용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습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실제 여기 나오는 뭐 객체나 배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경지도 표출했던 것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지도를 표출하고 나서 실제로 객체와 배열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코드를 보면 이 코드인데요. 똑같이 여기 있는 제가 자료를 드렸죠. 이 자료를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HTML 시작하고 언어는 한국어, 그리고 헤드 정보, 그리고 메타 정보는 이제 글씨, 캐릭터, 글씨를 이제 UTF-8 스타일로 쓰겠다. 그리고 타이틀은 2주차 실습, 데이터 기반 마커 시각화라고 정의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먼저 링크를 해서 CSS 스타일을, 그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스크립트는 우리가 리플릿, 지도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리플릿 라이브러리를 불러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CSS의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크립트하고 외부에 우리가 가져온 리플릿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맵을 정의를 해주는데 먼저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있을 부분이에요. 뒤에 있을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맵이라는 이 밑에 div의 맵을 만드는데 이 div의 맵의 이 부분을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높이, 그리고 넓이, 그리고 실제 그 틀에 틀이 이제 둥글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하이밸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여기선 쓰이지 않지만 이 뒤에 쓰일 거를 미리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정의가 끝났고 실제 우리 화면에 표출된 내용은 바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디에서 H2 제목이죠. 두 번째 크기의 제목, 그 전국 주요 지점의 기후 관측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고 스크립트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도를 불러오게 됩니다. 리플릿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 지도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때 불러올 때 위도와 경도 순으로 넣어주고 이 세 번째는 줌 레벨, 그러니까 얼마나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1단계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걸 맵이라는 변수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데 표출을 할 때 이 맵이라는 여기 우리가 정의를 해줬죠. 이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표출을 해라 라고 명령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실습 설명대로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7 수준인 거고요. 여기서 확장을 하면 계속 들어가겠죠. 여기 리플릿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썼고 이때 오픈스트리트 맵을 사용했다. 밑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객체와 배열을 할 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띄우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건데요. 다음에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객체 생성 방법은 이 두 번째 실습 자료에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똑같이 했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넣은 것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추가가 된 게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안에 보면 제가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제 이거는 여기 컨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서 있는 것처럼 상수를 선언해 줄 때 컨스트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초기에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후에는 이 설정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보통 어떤 관측 지점이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수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만약 이게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 내용은 컨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수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수로 선언을 해줬고 서울 스테이션이라고 상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 상수는 지금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죠. 중괄호로 묶여 있다는 거는 객체라는 거죠. 객체고 객체에는 키와 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키와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그 뒤에는 값이 나옵니다. 이 키와 값은 여러 개가 동시에 여러 개 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ame이라는 키 안에는 서울 관측소가 들어가고 let이라는 키 안에는 37.5665 그리고 롱기튜드에는 126.9780 그리고 CO2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CO2 농도는 420으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걸 우리가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콘솔.로그를 사용합니다. 이 콘솔.로그는 여기 있죠. 개발자 도구 창에서 특정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콘솔.로그가.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만약 그냥 서울 스테이션이라는 우리가 정의해준 상수를 넣어주면 우리가 속성으로 정의했던 이 네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어느 특정 속성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죠. 서울 스테이션 점 네임으로 해서 우리가 정의해줬던 이 속성값 이거를 여기에 쓰면 됩니다. 키값을 써줘야 돼요. 키값을 써줘야 키값 안에 있는 키를 써줘야 값이 나옵니다. 지점명은 네임으로 했고 위도는 let으로 정의됐으니까 let으로 쓴 거죠. 여기는 이걸 우리가 콘솔 창으로 표출을 할 때 이런 상수의 어떤 값을 정의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문자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 값은 위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문자로 정의를 해준 거고 얘는 지점명이다. 정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는 닫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그럼 여기서 HTML로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2주차를 봤는데 사실 우리 첫 번째 실습 1번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 손수창에 있는 이 값이 우리가 정해주는 객체가 나오냐면 F11을 누릅니다. 이거는 뭐 여기 엣지뿐만이 아니라 크롬에서도 F11을 누르면 이 개발자 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누르고 원래는 뭐 여기 있을 거예요. 엘리멘트에 있을 텐데 콘솔로 가면 여기 이제 표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우리가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했죠. 여기 오브젝트가 뜨게 돼요. 오브젝트가 이걸 정의를 해줬죠. 이 오브젝트 보면은 화살표가 있는데 삼각형이 얘를 클릭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서울 스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해줬던 객체의 속성들이 한 번에 다 나오게 돼요. 그게 우리가 콘솔.로그에서 서울 스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우리가 지점명, 위도라고 해서 각각의 값을 표출하고 싶었죠. 여기 보면 지점명, 서울 관측소, 위도 30.5665라고 해서 여기에 뜨는 거예요. 여기 F12에서 이 콘솔 창이 제 개발자들이 만약 여기서는 지도에 뭔가 띄우게 되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게 되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대로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콘솔.점 로그를 쓰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지금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제대로 표출이 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엘리멘츠를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짜져 있는 코드가 여기 다 있어요. 짜져 있고, 여기 헤드도 우리가 정의해 준 대로 타이틀이 보이고, 이 헤드 엘리멘츠에서 우리가 정의된 것들을 HTML 형식의 애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해당되는 부분이 색칠이 됩니다. 그 바디, 이 전체가 바디고, 헤드는 위에 제목, 그리고 div는 이 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클래스 같은 거는 사실 클래스 div는 두 번째인데 얘는 보이진 않고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이 큰 것만 정의를 해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만 보이는 거고, 그 밑에 얘네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리플리스 불러왔을 때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정의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정의를 해줬죠. 1단계. 그 맵은 수출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떤 지도를 가지고 오고 객체를 정해준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API 같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매크로 같은 자동화 매크로를 만들게 될 때 이 실제 어떤 화면에 이제 화면에서 자동화하는 클릭하는 부분이나 버튼을 누르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 찾아서 그 버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실수까지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여기 그림이 있죠. 그래서 기본 창에서 F11을 누르면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콘솔 창이 뜨고 개발자 툴이 뜨고 여기에 콘솔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표출하라고 했던 오브젝트랑 그 속성값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엔 앞에서는 객체를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배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배열 생성은 세 번째 실수 자료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고 거기에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를 할 때 얘도 똑같이 상수로 정의를 해줬고요. 대신에 스테이션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위에 설정해 준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서울 관측소, 대전 관측소, 대구 관측소, 부산, 광주 다섯 개의 관측소 객체를 넣었고요. 순서대로 넣었고 그걸 대괄호로 묶어서 리스트로 묶어서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위에 서울 스테이션이니까 이 위에 거죠. 위에 거고 이 밑에 스테이션 데이터 이걸 한번 다 출력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번죠. 여기서도 화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시계를 눌러서 객체를 열고 콘솔 창에 들어가면 그런 오브젝트가 있고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가 배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열 5개가 들어있다 하고 나중에 화면을 누르면 첫 번째 객체부터 서울부터 광주까지 총 5개의 객체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지도의 마커를 표출해 보겠습니다. 그 객체와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 위에 마커를 표출을 해볼 거고요. 객체와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해서 L점 마커로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 객체와 배열의 각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커를 찍을 때 필요한 게 위치겠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L 마커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객체의 정보를 표출해주는
팝업도 마커에 추가를 같이 해줄 거예요. 실습 4번은 거기까지이고요. 그래서 4번을 보면 실습 4번에서는 여기까지는 또 똑같고 대전 관측소, 대구 관측소 이건 제가 지금 지난 실습할 때 만들었던 거죠. 얘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얘를 마커 얘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서울 스테이션 콘트 마커에서 마커 스테이션 그리고 해서 여기 서울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죠. 서울 스테이션에 마커를 찍을 때 위도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위도 정보를 가지고 오고 경도 정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거를 표출해라. 라고 해서 정의를 해준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커에 이제 객체의 이름을 올려보겠습니다. 팝업으로. 마커 스테이션에 팝업을 같이 묶는 거예요. 바인드 팝업. 묶고 여기서 이 B는 보이드체를 의미합니다. 보이드체로 하는데 어떤 걸 보이드체로 하냐면 이 서울 스테이션의 이름, 그러니까 서울 관측소겠죠. 이 관측소 이름을 보이드체로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B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인 브레이크라고 해서 줄넘기입니다. 줄넘김을 해서 CO2 농도는 서울 스테이션의 CO2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묶어줘요. 여기까지가 팝업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오픈 팝업을 하게 되면 이 팝업이 원래 팝업의 경우에는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클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보여주도록 그 오픈 팝업 바로 화면을 실행시키면 바로 팝업이 뜨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실습 내용입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면 이게 지금 서울 관측소에 대해서 떠 있죠. 얘네가 지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새로 고침을 안 해서 그래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두 개 없어지죠. 그래서 서울 관측소에 대해서 우리가 마커를 찍었고 거기에 서울 관측소는 보이드체죠. 이 아래 그래시랑 비교해보면 보이드체로 되어 있고 줄이 넘어가서 CO2 농도는 420이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죠. 이게 원래 디폴트예요. 그래서 팝업창이 원래는 안 떠 있고 클릭을 하면 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픈 팝업으로 해서 얘를 이제 띄워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실습 자료에서 지금 마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마커 언더바 스테이션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랑 똑같아야 돼요. 이것과 이 내용이 똑같아야 만들어진 마커 스테이션에 바인드 팝업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서 실습 자료를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연습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냈죠. 배열 안에 있는 5개 지점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 객체로 만들고 서울 관측소와 같이 지도에 표출해 보기를 했어요. 이거 할 때 다들 좀 많이 막혔는데 그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복사를 할 때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저는 얘를 복사를 했어요. 얘 객체 정의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정의를 해줄 때 이게 5개 지점이니까 5개를 찍어야겠죠. 5개를 복사를 했고요. 이 스테이션은 먼저 이 상수는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수를 정해준 그 상수명을 또 써서는 안 돼요. 그 상수명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는 스테이션 2, 두 번째는 스테이션 3, 네 번째는 스테이션 4,
번째는 스테이션 5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관측소, 대전관측소, 그리고 부산, 광주 이거 하고요. 위경도 정보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객체는 정의가 됐죠. 정의가 됐고 상수명도 다 따로따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표출하려면 이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을 일단 지우고 마커를 찍어야 되잖아요. 이 마커 부분을 복사해서 똑같이 5개를 넣습니다. 네, 마커 스테이션 1. 그래서 스테이션 1, 스테이션 1. 그리고 이거 2개. 이거를 5개 하면 되겠죠. 2, 3, 4, 5. 그리고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가 뭐 잘못 바꾸게 되면 위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엉뚱한 데 찍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다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5까지 다 마커를 띄우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지도에 표출하려면 두 번째, 사실 바인드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마커 스테이션 1부터 2, 3, 4, 5. 여기도 다 바뀌어야 되죠. 서울 스테이션 1, 옮기면 스테이션 1. 이거를 그냥 다 복사하는 게 낫겠죠. 2, 3, 4, 5. 2, 3, 4, 5. 이것도 이 안에 끝까지 안 바꿔주면 얘네는 다른 관측소 이름이 나오겠죠. 저장을 해줍니다. 얘도 바꿔야겠죠. 4, 3, 2, 1. 저장을 하고 그럼 채널 4. 채널 4를 보면 네, 이 채널 4죠. 여기서 F4를 눌러보면 근데 지금 하나가 잘못 찍힌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스테이션 1, 스테이션 1, 2, 3, 4, 5. 그리고 여기서도 스테이션 1, 2, 이는 여기서 잘못됐겠죠. 스테이션, 스테이션 1, 랜몬 또 확인을 해보면 이게 잘못됐네. 여기서 오타가 있었네. 그래서 다시 F5로 누르면 5개가 나오죠. 5개가 나오고 광주 관측소 그래서 나옵니다. 광주 관측소에서 이 팝업이 떴던 거는 우리가 얘를 그대로 복사하다 그러니까 이 오픈 팝업이 5개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오픈 팝업이라는 거는 팝업이 사실 하나가 켜지고 하나가 꺼지고 그러니까 이거 클릭했을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서울이 켜졌다가 서울이 켜지고
이 순서대로 팝업이 열렸던 거죠. 열리고 다른 게 열리면 얘는 닫히고 그렇게 해서 팝업이 마지막 광주께 열린 겁니다. 실제 광주에 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습했던 이 5개 관측 지점의 객체를 이용해서 지도를 마커를 찍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이렇게 찍게 되면 아까 저도 실수를 했지만 이게 하드 코딩이거든요. 이게 실제 내가 다 여기에 입력하고 다 하나씩 정의를 해주고 이걸 또 다 여기서 표출하고 사실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틀리니까 여기서도 틀리게 되는데 이 상수를 선언해 줄 때도 틀릴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표출할 때도 틀릴 수 있겠죠. 만약 이게 1로 정의를 한다거나 뭐 여기서 계속 북사를 붙여넣기를 하면서 미처 변경하지 못하거나 이게 5개일 때도 실수를 하는데 이게 100개나 1000개가 됐을 때 이걸 언제 다 복사를 해서 언제 다 수정을 하는지 또 수정을 했을 때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어떤 구조를 짜서 반복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실습 5번인데요. 실습 5번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열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배열을 이용해서 이 배열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마커를 표출을 해볼 거예요. 보면 포문이 있고 이 안에는 이 포문이 반복될 조건을 지금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작값을 정의를 해줘요. 시작값은 i는 0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 i는 0으로 정의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 조건, 이 반복문이 돌아갈 조건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i가 스테이션 데이터의 랭스보다 그러니까 이 배열, 스테이션 데이터는 배열이었잖아요.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개수보다 이 i 값이 작을 때 반복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i 플러스 플러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일씩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i에 1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i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안에, 이 반복 구문 안에 우리가 입력했던 마커를 표출하고 팝업을 묶어주는 이 작업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L 마커를 찍고 L점 마커로 해서 여기는 똑같죠.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스테이션 데이터에 대괄호 하고 i가 들어가죠. 이 i가 여기 있는 i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은 순서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는 0이니까 처음엔 0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객체의 위도와 경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마커를 찍어라. 그리고 그걸 표출해라. 라고 한 거고, 또 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 L 마커라고 했던 거를 상수로 정의를 해주고, 그 상수에서 다시 바인드 팝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마커를 찍고, 이어서 바로 바인드 팝업 창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여기도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i로. 그래서 i가 처음에는 0이면 조건에 맞으니까 1이 더해지겠죠. 1이 더해지고 처음엔 0이 들어간 거예요. 0이 들어가서 쭉 돌고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1이 된 거죠. 1이 되면 이제 여기는 얘는 1이 되고 얘는 5죠. 그러니까 또 조건에 맞아요. 또 여기 쭉 들어가요. 여기 또 이 마커들을 찍고 그건 두 번째 마커를 찍겠죠. 1이니까. 다시 올라가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제 5가 됐을 때는 이 랭스랑 같아지죠. 그럼 작은 게 아니죠.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까지 총 5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뜨죠.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객체 5개를 하드 코딩해서 했던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는 이만큼 줄이 늘어나죠. 근데 여기에서는 딱 한 번만 선언을 해주면 5번이 돌죠. 이게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은 이거 100개를 쓰는 것보다 이거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더 코딩도 그렇고 실수할 일도 적고 그리고 내가 이 줄이 길어질수록 코드는 좋지 않거든요. 줄도 짧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반복하는 것도 줄어들고요. 다음은 6번 실습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반복문을 쓸 건데 이번에는 포이치문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6번에서 보면 추가되는 내용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앞에 우리가 반복문을 했던 거를 막는 구문입니다.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반복문을 실행되지 않게 하고 이 밑에 것부터 실행되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스테이션 데이터의 포이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 배열에서 포이치문을 쓸 거다. 그리고 그렇게 포이치문을 쓸 때 반복문이 돌아가는데 그 값들을 아이템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 객체들을. 라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에서 마커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이 마커는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L 마커에 여기가 스테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템의 위도와 경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지도에 표출해라. 그리고 바인드 팝업해서 아이템의 이름을 표출하고 용도를 표출해라. 하고 되는 거죠. 이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까요? 위에 거는 순서가 있죠. 스테이션 데이터라는 게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순서를 이 위에서 정의를 해줘서 가지고 와요. 여기는 순서가 없죠. 여기에서는 그런 순서가 보이지 않아요. 반복문인데. 다 아이템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템만 그냥 계속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정의를 해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불러오는 거냐면 이 스테이션 데이터 점 포이치라고 하면 스테이션 데이터에 있는 모든 객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위에서처럼 어떤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무조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그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는 걸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이템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으로 바뀌고 이 아이템의 속성값을 불러와서 마커를 싣고 팝업창을 띄우는 거죠. 이거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떠요. 홈은 지금 5번 결과, 실습 5번 결과와 실습 6번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문제를 냈었죠. 포문과 포이치문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었고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아마 자바스크립트 지금 제가 묻는 거를 GPT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을 할 거예요. GPT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많이 쓰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쓰였지만 요즘은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하면 포이치문을 써라 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포이치문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기 때문에 이 포문에는 시작 값이 있고 i는 1부터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끝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값이 증가하는 그 간격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잘못 정의를 해주면 뭐 이거 개수가 뭐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이 증가하는 게 잘못된다면 실제 데이터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서 에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뭐 2개씩 증가를 하게 한다거나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요. i가 0이 아니라 뭐 500으로 하면 그럼 500주부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포 이치문을 써라라고 할 거예요. 포 이치문은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무조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만약에 10만 개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10개만 샘플로 보고 싶다. 그럴 때 포이치를 쓸 수는 없죠. 포이치를 쓰면 전체를 다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돌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포문을 쓰게 되면 그냥 처음에 5개만 보고 싶으면 얘를 그냥 5로만 주면 되죠. 100개를 보고 싶으면 100으로 주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난 2000년부터 보고 싶다. 아니면 2001년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뭐 10이나 11로 해주면 되는 거죠. 시작도 정의를 해줄 수 있고 포문은 끝도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1357 9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2, 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범위도 정의를 해줄 수 있죠. 뭔가 좀 더 유연한 건 포문이고요.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주로 이 포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에 유연한 만큼 실수의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래서 포문을 쓸 때는 좀 조심하되 실제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이 포이치를 쓰는 경우가 더 적어요. 포이치는 정말 그 값이 적을 때, 객체가 적을 때,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야 될 때는 쓰는 거지만 포문은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이썬을 할 때도 주로 이 포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팝업, 오픈 팝업을 해서 다 띄울 수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오픈 팝업의 기능은 팝업의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전체 다 정보를 띄우고 싶으면 팝업이 아니라 툴팁이라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 툴팁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실습 내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